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힘으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돈의 힘, 건강의 힘, 관계의 힘, 그리고 활동의 힘.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건강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도 신경 써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첫 번째 주제로 코 속 건조와 불면증으로 함께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죠. 자, 그럼 알찬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코 속 건조와 불면증입니다. 우리가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코 속 건조한 것이 불면증하고 연관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코 속 건조해? 그럼 이비인후과고. 잠이 안 와? 이거는 정신신경과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코 속 건조와 잠이 안 오는 것이 연관이 많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 하면은 수면제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수면제를 들고 수면 유도제를 들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푹 자는 사람도 있지만 잠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과 밤의 차이, 밤에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때 혼백과 정신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질서가 깨졌을 때 우리가 잠이 안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현상은 전신의 건강 상태와 연관됩니다. 배가 아파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몸이 더워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잠이 안 오는 그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코 속 건조와 불면증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왜 코 속이 건조한가를 알아보면 코 속이 건조한 것은 폐화가 너무 왕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폐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폐가 너무 열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돼요. 알맞아야 돼요. 그러면 콧속이 건조하지 않고 콧속이 촉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폐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성하게 되면 바로 콧속이 마르면서 잠이 안 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폐화가 성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생긴 대로 병이 온다. 토끼한테 토끼병이 오지 토끼한테 코끼리병이 오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폐화가 성하기 쉬운 사람은 피부가
유난히 흰 사람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휘어요. 그냥 흰 게 아니에요. 백옥같이 희다고 그러죠. 또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있고 어깨가 좁은 사람이 있는데 어깨가 넓고 등판이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보면 약간 굽어져 나온 그 어깨가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압니다. 또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무슨 주름이 있어요? 늙어야 주름이 있는 건지.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주름이 이마에 깊게 파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주름이 생길 나이가 아닌데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있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이 큰 사람입니다. 콧구멍은 폐의 구멍입니다.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이게 벌렁거려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코하고 귀는요. 입는 움직여도. 근데 이게 벌렁거리는 사람, 그거 흠이죠. 근데 콧구멍은 폐의 구멍이기 때문에 코가 벌렁거리는 사람은 그게 흠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폐화가 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생긴 대로 병인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피부가 희거나 어깨가 넓거나 주름이 많거나 콧구멍이 크거나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이러한게 생긴 사람들이 바로 폐화가 성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콧구멍이 마르고 콧구멍이 건조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주로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폐화가 성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은 콧속이 마르거나 코안이 뻘겋게 됩니다. 코딱지가 생기죠. 콧속에. 그래서 그걸 떼어내면 거기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콧속이 헌다고 얘기를 하죠. 딱지가 생기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파니까 허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폐화가 너무 성하면 코 안이 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알레르기성 비염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 코 안이 헐어서 불편한 것을 없애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주제인 불면증으로 오는 사람 중에서 코 안이 헐거나 코 안이 건조하고 코 안이 마르고 뻘겋게 되는 경우에 그걸 없애주면 불면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화가 성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있고 허리, 다리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화가 성해서 잘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다리의 통증.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보니까 콧속이 헐더라. 그건 폐화가 성해서 그런 거예요. 우울해져. 자꾸 우울해서 울라고만 그러고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깨의 통증,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숨이 차거나 천식같이 숨이 차거나 기침, 만성 기침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 중에서 폐화가 성해서 콧속에 창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치료해주면 또 천식과 기침도 치료될 수가 있고 오늘의 주제인 불면증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폐화가 성한 사람한테의 치료는 첫째, 황금탕이라는 그러한 약재가 있는데요. 이것은 황금이라는 약재를 주재로 한 폐화를 꺼주는 그러한 약이 되겠고요. 세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백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사백산이 가장 불면증에도 좋고 허리 다리병에도 좋고 콧속 허는데도 콧속이 마르고 건조한데도 사백산이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콧속이 건조하면서 그것이 불편함을 느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콧속이 허는 것은 그 유형이 있고 또 콧속이 헐면 콧속이 건조하고 딱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증상들과 함께 불면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폐화가 성한 것을 해결해 주면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몸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불면증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콧속 건조와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콧속 건조함과 불면증,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치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콧속이 건조해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사실은 그 불면증 환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콧속이 건조한 것을 치료해줬더니 불면증이 치료됐던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결혼 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을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빨리 깰까 봐 일부러 좀 늦게 잠을 자고 잠이 안 와서 밤 되는 게 두렵고 어떤 때는 밤을 훌렁훌렁 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열증으로 콧속이 건조해짐을 치료하는 사백산이라는 약을 가감해서 투여했는데 그 뒤로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면증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환자 얘기가 거기에 아주 강력한 수면제가 들었는가 보다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약에는 폐열을 쳐주는 약이지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은 자궁도 드러낸 경력이 있고 어려서는 전신에 부스럼이 많이 생겼던 기억이 난답니다. 전신에 부스럼이 많이 난다는 것도 바로 폐열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죠. 식탐이 많은 체질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데 사백산이라는 약을 쓰고 폐열로 봐서 사백산이라는 약을 쓰고 잠을 잘 자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폐혈증과 불면증, 언뜻 듣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불면증 그러면 정신신경과 질환이고 폐혈증 그러면 누가 봐도 호흡기 질환일 것으로 생각하죠.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는 유기적으로 모든 장기들이 영향을 끼쳐서 인체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에 열이 심해지면 인체의 조화가 깨져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폐혈증이 심하면 특징이 콧속이 건조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불면증이라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생긴 모습이나 맥이나 이런 걸 봐서 폐열증이 심해서 오는 콧속의 건조함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감히 사백산을 투여했는데 그 뒤에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네,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환자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여성 쳐놓고는 이목구비가 다 커서 남자 같은 기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갑류라고 그래서 목이 짧고 어깨가 넓고 두상이 큰 이러한 체질이었고 인당이 울해 있었습니다. 요 인당이 이렇게 찌그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을 울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붉었습니다. 얼굴이 붉다는 것은 일단 무슨 열이든 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갑류라는 것은 폐와 연관되기 때문에 폐에 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각이 졌어요. 이런 것을 기과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는 또 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갑류면서도 기과형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붉은 것을 폐열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주름이 뚜렷하고 갑류 형상을 띠고 있는 체질이고 얼굴이 각이 좁고 얼굴이 붉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바로 호흡기에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 오는 폐열증으로 판단되어서 코 속에 건조해지는 현상을 고쳐주니까 바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보아서 폐열증을 판단하고 가미사백산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것이죠. 네, 그 밖에 불편해한 증상들도 궁금합니다.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콧속이 마르면서 비염이 심했고 냄새에 민감하고 10년 전서부터 코피도 살짝 흘렸고 코가 불편하니까 잠을 더 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탐이 많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입안이 잘 얼고 우울해서 잘 슬퍼하고 목감기가 잘 오고 어깨가 아프고 잘 어지럽다고 하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우선 체질적인 약점을 보완해서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폐열을 정상화시키는 가미사백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콧속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잔다고 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던 불면증이 해결됐다고 너무나 고마워한 적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네, 코 속 건조함과 불면증. 얼핏 들으면 전혀 관련 없는 두 증상이지만요. 유기적으로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의 만성 두통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차냐 더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이 찬 사람이 두통이 왔을 경우, 몸이 더운 사람이 두통이 왔을 경우, 또 소화장애로 오는데 몸이 찬 사람, 특히 손발이 찬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와 손발이 더운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전혀 치료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몸이 냉해서 나타나 냉한 것으로 인해서 만성 두통이 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손발 차거나 몸이 덥거나 차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후학입니다. 같은 한의사인데 자기는 어떠한 약을 먹어도 지금까지 뱃속이 깨끗해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그분이 악수할 때 손이 찬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아, 당신은 손이 차구나. 여잔데도.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향사 양이탕이라는, 손을 따뜻하게 하고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향사 양이탕이라고 쓰랬더니, 피곤해도 그 약을 먹으면 편안하고 피곤한 게 없어지고, 소화가 안 돼도 그 약을 먹으면 없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 약을 먹으면 없어진대요. 뭐냐? 바로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니까 위도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돼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이 충실해지니까 피곤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냉한 사람과 몸이 열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알아보겠는데요. 얼굴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얼굴이 돌출된 사람은 바로 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함몰된 사람은 바로 몸이 찬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도 손을 만졌을 때 손이 냉한 사람은 뱃속이 냉하고 몸이 찬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이 뜨거운 사람은 내열이라고 해서 안에 열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몸이 냉한 사람의 만성 두통,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하면, 만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은 대개 열이 많아서 오는 두통이지 냉해서 오는 두통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두통이 치료됐는데, 몸이 냉한 것을 알지 못하면 두통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두통이 오랫동안 돼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차서 나타나는 두통 환자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서. 함몰되고 냉한 체질의 대표적인 그런 체질은 바로 고름형이라는 이러한 체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름형들이 몸이 냉하기 때문에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 그럼 고름형이라는 것은 중에서 가장 깊숙한 음입니다. 양 중에서 가장 위의 양은 더워서 못 베기는 사람이죠. 중에 가장 깊숙한 음은 냉해서 못 베기는 사람입니다. 몸이 차서. 그래서 몸이 가장 냉한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골음이라는 것은. 눈이 쑥 들어갔고 얼굴이 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윗입술이 약간 나온 사람은 돌출됐을 가능성이 많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은 말하자면 몸이 찰 가능성이 많습니다. 턱이 이렇게 뒤로 누운 사람은 열일 가능성이 많고, 턱이 앞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얼굴이 함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배가 아프더라도 냉에서 오는 복통이 있고 열에서 오는 복통이 있습니다. 냉에서 오는 복통은 대개 배가 쌀쌀 아픕니다. 그런데 열에서 오는 두통은 큰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또는 칼로 베듯이 이렇게 엄청난 통증이 나타납니다.
열에서 오는 복통,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에서 오는 두통은 깨질 듯이 아픈 게 특징입니다. 이 고름형의 두통의 특징은 은근히 뻐근하게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고치고 만성화됐을 때, 그 두통이 심해서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물론 몹시 심하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름형의 두통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고름형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름이라는 것은 고름간이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 간에 속하는 것은 유두입니다. 젖꼭지. 그다음에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고름형의 특징은 유두가 유난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난히 큰 사람. 그럼 유두가 유난히 큰 사람은 고름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두가 크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노화가 성한 사람입니다. 욱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유두가 함몰되어 있어요. 꼭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냉하기 때문에 오그라드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남자는 고환이 오그라들어요. 냉하기 때문에. 여자는 유두가 나타납니다. 특히 고름은 좌측 유두가, 간은 좌측입니다. 그래서 유두는 젖고름 간에 속하므로 유두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고름형의 다른 특징은 배가 냉함으로 아랫배가 옥죄듯이 아픕니다. 아랫배가 더부룩 답답하고 음낭이 오그라들어요. 남자의 경우. 그리고 특징은 성생활 시에 음수가 많이 나옵니다. 여성이. 그것은 음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겉으로 뿜어 나오는 현상입니다. 왜? 차기 때문에. 배가 냉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음수가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고름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름형에 잘 생기는 증상은 수족이 골랭합니다. 그냥 냉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싸늘하고 찹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성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더운 날에 햇빛을 쬐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죠. 근데 너무너무 추워도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파지고 자궁 근종이 잘 생깁니다. 얼음이 오는 겁니다. 순환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근종도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와 같이 몸이 냉한 사람들은 두통이 잘 오질 않는데, 특징적으로 고름형으로 생긴 사람의 경우에 보면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돌출됐는가 함몰됐는가를 찾아서, 몸이 찬 사람인가 더운 사람인가를 찾아서 만성 두통을 치료해주면 한의학적으로 몸이 냉해서 오는 만성 두통 환자들이 얼마든지 진통제 없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몸이 냉한 사람의 만성 두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박사님, 몸이 냉한 거름형의 특징적인 두통이 치료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대개 우리가 두통 그러면 열이 많은 사람 또는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또는 화에 노출되기 쉬운 체질에 의해서 오는 두통의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몸이 냉해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두통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다가 삼미삼유탕이라는 거름형 두통의 치료 한약을 투여 후 오래된 만성 두통이 치료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안 돼서 믿지를 잘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을 투여하면서 증상들이 하나하나 개선돼 나가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약을 한지에 복용하는 동안에 아무런 고통도, 즉 두통과 어깨 통증도 없었다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머리도 안 아프고 잘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질적인 두통이 치료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삼미삼유탕에 강력한 진통제라도 들어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위경련이 오면 위경련을 없애는 위장 통증을 없애는 그런 약,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의학도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에는 전혀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미삼유탕을 투여 후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던 만성적인 두통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 약의 구성을 보면 오수유, 인삼, 감초, 생강, 대추인데 어디에도 진통시키는, 통증을 없애는, 가라앉히는 약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 약을 보면 대개 인체를 활성화시키고 원기를 돋구고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복용 후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환자 얘기가 거기 진통제 강력한 거 들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치를 설명해 주니까 정말 한의학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의학이 신기한 거 아닙니다. 인체가 신기한 겁니다. 인체가 신기한 것인데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찾아줬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그렇게 오래 고생하던 두통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이 한약을 복용 중에 오래된 두통과 어깨 통증이 사라졌는데 환자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깨 통증과 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네? 이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에게 삼미삼유탕을 투여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미삼유탕은 오수유라는 약이 주약입니다. 이 오수유라는 약은 고름형, 즉 몹시 찬 사람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고름형이라는 것은 바로 눈이 쑥 들어갔고 얼굴이 하만형이죠. 제가 진찰을 하는데 환자가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고름형이더라고요. 눈이 쑥 들어갔고 얼굴이 하만. 그래서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이 오래됐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어깨가 항상 뭉쳐 있다. 어깨가 뭉치면 이게 두통으로 연관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또 생긴 모습이 고름형이었기 때문에 바로 삼미삼유탕이라는 그러한 흠을 보완해주는,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흠을 보완해주는, 그러면서 두통까지 치료되는 그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이 한약을 복용한 후에 환자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삼미삼류탕이라는 약에는 오수유가 들어가는데 이 약이 엄청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수유를 약에다가 쓸 때는 3번을 뜨거운 물에 우러낸 다음에 씁니다. 그걸 수치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독하게 쓴 맛이 납니다. 그냥 쓰면 큰일 나요. 3번이나 그것을 우려낸 다음에 순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래도 씁니다. 그래서 엄청 썼죠 그랬더니 자기는 먹을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 약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쓴맛을 원래 좋아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한 것이죠. 이 환자 얘기가 약간 쓰기는 한데 복용을 너무 잘했고 자기한테 맞는 느낌이 들고 인체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덜해졌고 어깨의 통증과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한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약을 쓰면 체질에 맞게 약을 쓰면 아무리 쓴 약도 환자가 먹을만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만성 두통이 된 것은 바로 이런 고름형이라는 냉에서 오는 두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두통만 없애는 진통제 종류만 썼기 때문에 절대로 낫지가 않은 것입니다. 괜히 고생을 한 것이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치료해서 고름형의 몸이 찬 사람의 만성 두통이 오래된 두통이 치료된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코 속 건조와 불면증, 몸이 냉한 사람의 만성 두통 이 2가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